아저씨 같은 사람이 오면 창피하잖아요. 진부 가족들이나 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우리 집 일꾼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다라고요? 민호야, 내가 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너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니? 아빠로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아저씨가 아버지라고요? 친부도 아니면서 왜 자꾸 나서려고 하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이제 우리 인연 끝냅시다. 깔끔하게. 이철민 씨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철민 씨와 아들 민호는 다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철민입니다. 올해로 65 되었고 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살아온 가장입니다. 첫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뒤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했지만 혜정을 만나 다시 삶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혜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 아들 민호와 딸 은수를 데리고 왔고 저는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민호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딸 은수는 언제나 저를 진심으로 따르며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죠. 그날도 목재 공장에서 종일 땀 흘리고 잔업까지 끝낸 후 저녁 늦게 집에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은수가 맨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니야, 우리 은수,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근데 아빠 손이 여기 피 났잖아요. 아, 이거? 오늘 나무 자르다 조금 다쳤어. 금방 나을 테니 울지 마. 은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런 은수를 보니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민호의 비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휴, 저렇게 피곤하다면서 무슨 아빠 놀이나 하고 있대.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따뜻한 국을 끓여내고 은수는 제 옆에서 열심히 깍두기를 담아주었지만 민호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힘든 건 없었어?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물어보시잖아. 대답 좀 해라. 잠시 침묵을 지키던 민호가 마침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학교 잘 갔어요. 근데 아저씨가 무슨 자격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민호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위해주고 계신데. 엄마, 우리 집에 아빠는 없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돈 벌어오는 아저씨일 뿐이에요. 민호야, 내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게 그렇게 힘드니? 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나서지 말아주세요. 민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민호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은수만이라도 저를 믿고 따른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은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왜 오빠는 아빠한테 맨날 못되게 굴어요? 우리 민호도 아직 어리고 마음이 다 열리지 않아서 그래. 괜찮아. 은수 너만이라도 아빠 곁에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아빠, 저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진짜예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저를 경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친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을 너무 일찍 알아서였을까요? 민호는 늘 마음의 벽을 세웠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은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혜정이 민호와 은수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기에 저도 함께 가려고 했는데 민호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족이 다 같이 가야지. 하지만 민호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꼭 끼려고 하는 거야, 창피하게. 그 말을 들은 혜정이 민호의 손목을 잡아 끌며 꾸짖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말버릇이 그래?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민호는 뿌리치듯 손을 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요. 뭐하러 길에서 소리나 질러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축제장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축제장에서 민호는 친구들 앞에서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 집 일꾼 아저씨예요. 집에 일 도와주시는 분.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세요, 아저씨라며 인사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더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민호와 단둘이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방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문을 연 민호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오늘 내가 친구들 앞에서 했던 말. 너무 지나치지 않았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든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니? 민호는 제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니까. 그래, 내가 내 친아빠는 아니지. 하지만 가족으로서 널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단 마음은 진짜야. 너도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민호는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세요. 그냥 엄마랑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까지 덤으로 끼워서 사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꼭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덤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은수는 달랐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은수는 언제나 활짝 웃으며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힘들었죠? 제가 주스 가져다 줄게요. 우리 은수는 정말 최고네. 아빠, 피로가 다 풀리겠다. 은수가 작은 손으로 과일 주스를 따라주며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언젠가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알아주겠지. 그런 희망 하나로 저는 묵묵히 이 가족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혜정이 아프기 시작한 것은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한 것 같다며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날, 혜정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민 씨, 나 암이래요. 위암 말기라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늘 건강하고 아이들에게 든든한 엄마였던 혜정이 왜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기라니 혜정아.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같이 힘내보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철민 씨, 혹시 내가 떠나게 되면 애들 좀 부탁해요.
두 아이만은 꼭 지켜주세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오래 살 거야. 너 없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 후로 저는 혜정의 병원비와 치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정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에서 혜정이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습니다. 철민 씨, 나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민호가 철민 씨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도 알아요. 그래도 민호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 사실은 많이 외로운 아이예요. 은수도 그 아이도 둘 다 철민 씨 손에 달렸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정아, 걱정하지 마. 너 대신 내가 두 아이 잘 키울게. 내 목숨을 다해 지킬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있어. 그날 밤 혜정은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혜정의 죽음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은수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민호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은지 집 밖으로 나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민호는 대학 진학을 핑계로 집을 떠났습니다. 엄마도 없는데 집에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그냥 독립할래요. 민호야, 내가 어디 있든 나는 내 아버지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 민호는 대답 없이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아이는 듣지 않으려 했죠. 민호가 떠난 후에도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호의 등록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민호의 통장으로 용돈을 보냈습니다. 10만 원 보냈다. 부족하면 말해라. 학교 생활 힘들지 않니?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민호는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은수는 제 곁에 남아 저를 걱정하며 챙겼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저녁밥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문자했어요? 요즘은 좀 답장하나요? 아니, 연락이 없네. 그래도 괜찮다. 내 오빠가 잘 지내고 있으니 연락이 없는 거겠지. 은수는 밥상을 놓으며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너무해요. 아빠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문자 한 통도 안 보내고 정말 속상해요. 저는 은수를 달래며 웃어 보였습니다. 은수야, 내 오빠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속으론 아빠를 고맙게 생각할 거다. 너무 섭섭해하지 말자. 그러나 은수는 고개를 젓더니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 왜 오빠는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요?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오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은수야,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아빠는 그걸로 충분하다. 내 오빠도 언젠가는 아빠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민호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민호의 통장에 용돈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라. 시험은 잘 보고 있니? 부족한 거 없으면 다행이다. 무응답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민호의 삶을 챙겼습니다. 민호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 소식도 아들 입에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민호 친구 엄마가 물었을 때 알게 된 사실이었죠. 민호 아빠, 민호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던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정말 다행이죠. 사실 저는 민호에게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자랑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은 더욱더 연락을 끊어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은수가 저녁밥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는 이번 명절에 올까요? 글쎄다. 연락은 없지만 바쁘니까 못 올 수도 있겠지. 사실 민호가 오지 않을 거 알면서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민호는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를 켰을 때 민호가 방송에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죠.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끈기입니다. 옆에서 함께 보던 은수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가 방송에 나온 거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민호가 이렇게 잘 된 걸 보니 아빠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정말 우리를 잊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렵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TV에서 너 봤다. 정말 자랑스럽더구나. 잘 돼서 다행이다. 바빠요. 회사에서 회의 준비 중이에요. 나중에요. 민호는 또다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수화기를 놓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호의 삶 속에 저와 은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은수와 소소한 일상을 이어가며 민호가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은수는 제게 매일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빠, 오빠는 언젠가 꼭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저는 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은수야, 아빠는 너만 있어도 힘이 난다. 오빠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민호를 기다리며 저는 은수와 함께 우리만의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민호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수와 함께 마당에서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밭에서 고추와 가지를 따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호의 이름이 떴습니다. 민호야, 웬일이냐? 이 시간에 다 전화하고. 민호의 첫마디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이라니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민호가 결혼을 한다고?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이어진 민호의 말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 15일이에요. 장소는 강남 호텔이고요. 그래, 갑작스럽네. 그런데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냐? 혹시 필요한 건 없니? 도울 건 없어요. 저희끼리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호의 냉담한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리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설마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민호야,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결혼할 사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지 않을래?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결혼식 때 뵙든 말든 그때 가서 얘기하죠. 뚝 하고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제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무슨 전화예요? 민호가 결혼한단다. 다음 달 15일에. 결혼이요? 이렇게 갑자기요? 준비 과정도 안 알려주고 상견례도 안 하고요? 집에 인사도 안 오도 우리는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오빠가 잘 살겠다고 하니 다행이지. 결혼은 축하할 일이잖니. 너무 따지지 말자. 은수는 여전히 찝찝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오빠는 왜 이렇게 멀어지려고만 하는 걸까요?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아빠가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는 걸까요? 저는 은수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 마음을 다독이려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준비 잘해서 결혼식에 가자. 은수야, 내 오빠를 축복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니?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민호의 결혼 소식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 아니면 정말 민호가 나를 결혼식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호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은수와 저는 옷을 챙기고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차가운 말들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민호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민호의 결혼식에 참석할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날 밤, 갑작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호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고 다니면 위험하잖아. 어서 들어와. 민호는 대답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은수가 방에서 나오다 민호를 보고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면 어떡해? 민호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손짓으로 은수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야, 은수 너는 빠져 있어. 나 할 말 있으니까 신경 끄고 방으로 들어가. 은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랬습니다. 은수야, 오빠랑 얘기 좀 할 테니 들어가 있어라. 은수는 못내 아쉬운 듯 민호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한 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버지 보고 내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오면 창피하잖아요. 신부 가족들이나 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우리 집 일꾼 같은 사람이 내 아버지다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너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니? 아빠로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민호는 제 말을 끊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버지라고요? 친부도 아니면서 왜 자꾸 나서려고 하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이제 우리 인연 끝냅시다. 깔끔하게. 그 순간 혜정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했던 말들, 아이들을 위해 다짐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그 말 정말 진심이냐? 진심이죠. 이제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마디 굵은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민호를 위해 땀 흘리고 뒷바라지했던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은수가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은수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돌아봤지만 은수는 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눈을 크게 뜨고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아빠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너 같은 인간을 위해 아빠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야, 은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은수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아빠가 너를 위해 공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손에 피가 나도록 일하셨던 거 네가 알기나 해? 학교 학비, 내 옷, 내 도시락 하나까지 다 아빠가 채워주셨잖아. 그런데 네가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너는 천벌 받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게 다니까. 내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 은수는 그 말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면 뭐? 아빠는 너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어. 네가 아빠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다면 이런 말 못해. 네가 이렇게밖에 못된 게 너무 부끄러워.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됐다. 아빠가 알아서 할게. 민호야, 기억해라.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넌 내 아들이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가려 했고 저는 끝내 민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 오빠가 그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아빠를 외면하고 싶다면 나도 이제 오빠로 생각하지 않을게. 다시는 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 오빠 같은 사람 우리 가족 아니야. 은수야, 그만해라. 내 오빠도 사정이 있을 거야. 아빠, 오빠가 무슨 사정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왜 아빠는 저렇게 잘못한 사람을 두고도 자꾸 이해하려고만 하세요? 저는 은수를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니까. 내 오빠가 내게 어떤 말을 해도 난 끝까지 내 오빠를 포기할 수 없어. 엄마랑 약속했다. 부모란 그런 거란다. 은수는 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빠가 오빠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정말 몰라. 난 아빠가 오빠 때문에 상처받는 거 더는 못 봐. 그러니까 그냥 다 끝내자. 이제 오빠는 내 오빠도 아니야. 알았어. 나도 가족으로 기대하는 거 없어. 민호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두운 밤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은수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한 거 제가 대신 죄송해요.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아빠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저는 잠시 은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은수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은수야, 내가 왜 사과를 하니? 내 잘못이 아니잖아. 오빠도 언젠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오빠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항상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거 알아요. 저도 아빠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아파하지 말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은수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은수의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민호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채로 끝날까봐 한쪽 가슴이 텅 빈 듯한 기분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병원 관계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민호 씨 보호자 되십니까? 이민호 씨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은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오빠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저는 입술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있단다. 큰 사고가 났대. 사고요? 어떤 사고요? 오빠 괜찮아요? 저는 대답 대신 은수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채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또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기에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민호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이 가슴 찢어지는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병상에 누운 채 세상을 향한 원망만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인정받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약혼자는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고 민호는 그녀가 결혼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단 한 통의 문자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망가진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 끝났지, 다 끝났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수가 민호를 위로하려 했지만 민호는 은수를 외면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족 아니기로 했잖아. 다 끝났어. 제발 나한테 신경 꺼. 병실에서 민호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무리 힘들어도 삶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으면 된다. 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민호는 손을 뿌리치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저씨가 내 입장이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긴 해요? 민호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으면 안 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길이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획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희망. 아저씨는 말이 쉽죠. 아저씨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 솔직히 아저씨 속으론 내가 이렇게 된 게 속 시원하겠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나 도와주는 척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잖아요.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버지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호는 제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내 입장이 돼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지 마요. 아저씨는 내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좀 놔주세요. 다 포기하라고요. 저는 민호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 민호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래도 아빠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뭐라 해도 넌 내 아들이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격앙된 숨소리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가 병실에 들어와 민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 은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를 봐. 아빠가 얼마나 오빠를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모질게 굴거야? 민호는 눈을 감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만 좀 해.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끝났다고. 은수는 눈물을 삼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 오빠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아빠는 뭐가 돼? 아빠가 오빠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정말 몰라. 오빠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기나 해? 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어.
근데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은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야. 포기하지 않는 거.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 그걸로 충분해. 오빠가 힘들어도 아빠는 오빠를 믿고 있으니까. 나도 오빠를 믿고 있고. 민호는 은수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 너무 싫어.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은수는 눈물을 참으며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오빠,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내가 힘든 만큼 아빠는 더 힘들 거야. 아빠가 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 번만 생각해봐. 오빠가 이렇게 모질게 굴어도 아빠는 절대 오빠를 포기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오빠가 어떤 상황에 있든 끝까지 곁에 있을 거야. 은수는 말을 마치고 손을 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가면서도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빠는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제발. 은수는 문을 닫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병실 밖으로 나갈 용기를 낸 것이었지만 시작부터 모든 것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민호는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다리 근육을 자극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도중 얼굴을 찡그리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만.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낫겠어. 민호는 휠체어를 세게 밀며 치료실 한쪽 구석으로 가버렸습니다. 치료사는 당황했지만 저는 그에게 손짓으로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호가 병실로 돌아가는 순간 은수가 치료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한 손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민호의 행동을 보며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은수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포기할 거야? 정말 이대로 끝내려고? 민호는 은수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수야. 그만 좀 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알아? 은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몰라. 하지만 아빠가 오빠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알아. 오빠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동안 아빠는 오빠의 내일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계셔. 오빠가 포기하면 아빠의 그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야. 민호는 은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돌린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수는 잠시 더 민호를 바라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며 도시락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도 안다.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릴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도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본 채로 말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로 병실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재활센터에서 기구를 사용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물리치료를 마친 뒤 민호가 재활치료사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리 근육이 예전 같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재활치료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민호 씨. 재활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지금처럼 조금씩 나아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신다면 더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민호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철민과 은수를 보았습니다. 철민은 미리 가져온 과일을 꺼내 깎고 있었고 은수는 민호가 사용할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요? 이렇게 매일 오는 거 귀찮지도 않아요. 철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찮긴 뭐가 귀찮니? 너 보러 오는 게 아버지 하루의 낙인데. 민호는 대꾸 없이 휠체어를 움직여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은수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오늘 아빠랑 내가 고른 거야. 재활 치료할 때 손이 불편할 것 같아서 장갑을 샀어.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민호는 상자를 열어 장갑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 나 때문에 시간도 돈도 쓰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인데. 은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오빠가 힘들 때 우리가 옆에 있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저도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아버지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아빠가 내 곁에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넌 내 아들이니까.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호는 은수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야, 나 진짜 나쁜 사람이었지. 너나 아저씨한테도 너무 모질게 굴었어.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모두한테 잘하고 싶다.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는 과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오빠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뻐. 우리 다 같이 힘내자. 그날 이후 민호는 재활치료에 더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치료 도중에도 철민과 은수의 응원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저를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병실의 조용한 공기를 가르며 민호는 침대에 앉아 있던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못되게 굴었죠.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저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잊지 못한 채 민호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널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단다. 너만 알면 돼. 넌 내 아들이다. 민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시간의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차올라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은수는 오빠를 지키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수는 병실을 오가며 환자들에게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의 물리치료가 끝난 후 은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빠를 도와주는 걸 보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참 멋진 것 같아.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은수야, 너라면 정말 잘할 것 같아. 내가 가진 그 따뜻한 마음이라면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그날 이후 은수는 간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민호는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와 공원에 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민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공원 벤치에서 과일을 깎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이 순간을 즐겨봐.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야. 아빠랑 나는 오빠가 이렇게 웃는 걸 보니 정말 기뻐. 민호는 과일을 한 입 베어 물고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랑 아버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은수야. 저는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아버지가 늘 내 곁에 있을 테니 내 꿈을 향해 힘껏 나아가렴. 몇 년이 지난 지금 민호는 휠체어를 타고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호는 장애인 권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은수는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 제가 간호사가 된 건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를 돌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내가 스스로 이룬 거지. 정말 잘했어, 은수야. 저는 그런 두 아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둘 다 아버지에게 큰 자랑이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아버지는 늘 너희 곁에 있을 거다. 온 가족이 웃음으로 가득한 식사를 함께하며 저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